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톤입니다.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 보유세 부총리가 50억 집이면 5천만 원 정도 내지 못하면 팔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보통 이제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랑 이제 종부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직격하는 모습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이 매물을 모두 가져가지고 집값을 폭등시킨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에는 혜택을 주다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조금 곤란해지니까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어서 지방으로 그때 많이 투자를 하러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규제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을 직격을 하니까 이 정책의 변화가 똘똘한 한 채에 모든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었죠. 그래서 강남이 폭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벨트, 용산 폭등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타겟이었다면 이 1% 보유세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모든 돈이 빨대처럼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는 이유 하나죠. 똘똘한 한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주택자들이 타겟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부는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핵심은 언제나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집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트렌드를 너무 쫓아가다 보면서 막차를 타면 이렇게 직격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집값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뭐냐? 1%의 보유세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보통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죠. 그렇게 하면 과연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었던 집을 팔고 이제 교외로 가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더 오를지도 모르는 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양도세 부분을 터주고 거래세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 거래세를 완화를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제 풀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다주택자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취득세는 왠지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만 이제 포인트를 낮추어서 최대한 부담을 덜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 부종부세는 올라갈 것 같고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선거 끝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거래세, 이제 취득세는 그냥 놔두고 양도소득세 포인트만 낮춰줘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죠. 이래야 지금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똘똘한 한 채에서 모든 것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몰려있는 현 상황에서 아마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1% 보유세하고 거래세 완화를 하면 이제 장점이 뭘까요? 일단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급지나 최상급지에 있는 것들이 낮아지고 최상급지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안정화 효과가 좀 오겠죠. 폭락은 하지 않겠죠. 낮아지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폭등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급이 되니까 기존 매물 공급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유행이 이제 시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강남권에 있는 곳에 똘똘한 아파트가 아니라 똘똘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 그러죠. 뭐 빌라, 그래서 재개발 빌라나 그쪽으로 이제 돈이 막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발표되고 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한 번에 뭐 10억이 오르고 그랬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유행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겠지만 서서히 그것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자금이 이제 쓱하니 펼쳐져 가면서 전반적으로 세수 확대가 될 수 있을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럼 단점이 뭘까요? 이제 단점. 장점을 썼으니까 장점을 좀 지워보고요. 이제 단점이 뭐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세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지역의 전월세가 상승한다고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느냐? 그러지 않죠.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전월세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 매매 수요로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이 번질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가 되면 세수 확보가 되고 그리고 매물이 출회가 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그 정책을 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야, 부자 이거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양도세 줄여주면 저 사람들 부자들 팔고 나오는데 때려가지고 돈 뺏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은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이제 돈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혜택을 좀 열어줘서 뭐 쏠려 있는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방으로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무조건 투기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자가 들어가야 분양시장도 열리고 전월세도 안정이 됩니다. 공급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야. 그리고요, 다주택자들이 막 투기 수요로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방에 몇 억씩 먹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기다 보면은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죠. 예를 들어 옛날에 1주택을 강제했었던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예 그냥 경제가 폭망하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자산 한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리고 대출이나 그런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때려잡아 가지고 무조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언제 박살날지도 모르는 주식에 나의 인생 전체를 몰빵을 한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익숙한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월세를 살면서 이제 그런 분들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세제 완화가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부동산 정책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를 차단을 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동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서 약간 공산주의 정책이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 충격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또 정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불만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